웨딩드레스 입을 때 속옷은 어떻게 해야 되지? 슈즈는 어떻게 해야 되지? 웨딩 촬영하기 전에 반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웨딩 반지를 먼저 해야 웨딩 반지 샵에서 액세서리도 대여해 준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성장결혼 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여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드레스 투어할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은 더 깊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드레스 투어하고 마음에 드는 샵을 잘 결정하신 후 촬영 드레스 고르는 일정에 대해서 요모조모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고르는 일정 하셔야 되는 신랑 신부님이시거나 웨딩 드레스가 너무 중요하다, 웨딩 촬영 때도 본식 때도 웨딩 드레스는 정말 잘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집중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촬영 드레스 구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전편에서 웨딩드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보통 웨딩드레스의 기본 구성은 본식 드레스 1벌, 촬영 드레스 3벌 이렇게 총 4벌의 드레스가 기본 구성입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는 이 본식 드레스 1벌을 제외한 나머지 3벌의 드레스가 기본적으로 대여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3벌에는 아주 풍성한 드레스, 굉장히 슬림한 드레스, 그리고 하나는 컬러 드레스 내지는 포인트가 굉장히 강한 뭔가 액센트를 줄 수 있는 드레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촬영 드레스 때는 그 3벌의 드레스 외에도 요새 추세로는 1벌의 드레스를 서비스로 더 받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드레스 투어를 하시고 당일에 결정하시는 분들, 당일 혜택이라고 해서 촬영할 때 좀 짧은 드레스라든지 본식 때 입기에는 조금 덜 화려한 세미 드레스 혹은 빈티지 드레스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촬영할 때 서비스로 1벌 대여가 나가곤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일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촬영 때 기본 구성 3벌 플러스 빈티지 혹은 서비스 드레스 1벌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웨딩 드레스를 빌리실 때 속옷은 어떻게 할지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아래 속옷은 좀 뭔가 이렇게 자국이 남지 않는 햄라인 팬티라고 하죠. 그런 것들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스킨톤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의의 속옷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웨딩 브라, 이렇게 끈이 없는 웨딩 브라를 대여해 주세요. 기본 구성에 들어가 있는데 어깨끈이 완전히 없는 웨딩 브라로 쓸 수 있는 브라를 준비하신다면 입으실 수 있는데 이 볼륨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게 드레스랑 패턴이 안 맞으면 준비하셨지만 다시 웨딩드레스 샵의 거를 입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다만 누브라 같은 게 필요한 디자인이 있어요. 너무 깊게 부인에게 파졌다든지 시스루가 뭐 상체에 많이 있어서 아예 막 화이트 컬러의 속옷 같은 거를 입는 게 티가 나면 좀 그럴 경우 샵에서 신부님 누브라는 하나 챙겨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가까운 올리브영에서도 누브라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누브라를 구입하셔야겠죠. 그래서 웨딩드레스 입으실 때 웨딩 브라를 대여해 주시지만 약간 좀 찝찝해, 뭔가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의 누브라를 딱 준비해서 누브라 안쪽에 붙이시고 그 위에 웨딩 브라 하시기도 해요. 물론 가슴 볼륨이 너무 있으신 그런 부러운 분들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본인의 볼륨에 따라서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누브라는 촬영 때라든지 본식 때라든지 언젠가 한 번은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허니문 가셔서 약간 휴양지에서 조금 어깨가 약간 노출된 원피스라든지 이런 거 입게 돼도 또 필요한 게 누브라잖아요. 결혼 준비하시면서 누브라는 하나 정도 구매하시는 게 좋고, 신부님들이 사실 누브라 어떤 거 사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드레스샵에 좀 여쭤보고 하는데 아예 그래서 조금 좋은 누브라 제품이나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딱 요런 규격의 요 디자인의 요 상품을 이용하시면은 볼륨 만들기도 좋고 드레스랑 핏감도 좋고 그런 거를 찾게 되면 제가 채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속옷은 다 렌탈을 해주셔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시지만 드레스 디자인이나 본인의 볼륨에 따라서
누브라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웨딩 촬영하기 전에 반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웨딩 반지를 먼저 해야 웨딩 반지 샵에서 액세서리도 대여해 준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웨딩 반지를 하는 곳이 예물을 많이 하는 곳이고 주얼리가 있고 그러면 서비스로 촬영할 때 티아라에 뭐 밴드에 이런 거 막 억대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비싸고 예쁜 거. 그런 거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도 드레스샵에서 정말 많은 액세서리, 뭐 티아라, 밴드, 이어링, 뭐 베일 뭐 엄청 많이 생겨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액세서리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이어링부터 티아라, 뭐 밴드 다양하게 드레스샵에서 어울리는 걸로 챙겨주시기 때문에 반지 같은 경우도 굳이 일정이 안 되는데 서둘러서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 이렇게 신부님에 관한 대여가 싹 다 나가고 다섯 번째로 신랑님에게 꼭 필요한 액세서리인 나비 넥타이, 보호타이도 드레스샵에서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신랑님이 전문 수트샵에서 수트를 구매하셨거나 턱시도 렌탈하는 곳에서 턱시도를 렌탈해 오셨거나 하면 그쪽에서도 보호타이를 주시니까 따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드레스샵에서 주시는 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웨딩 촬영 드레스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웨딩 촬영 드레스는 그냥 예쁜 거 고르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주 미묘하게 본식 드레스하고 고르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본식 드레스는 이 눈으로 봐서 예쁜 드레스를 고르는 거고 촬영 드레스는 눈으로 봐서 그냥 딱 봐서 실제로 예쁘다기보다는 사진에 좀 더 예쁘게 나오는 포토제닉한 드레스여야 한다는 거. 그리고 비즈가 반짝반짝하는 거가 되게 예쁜 드레스들은 사진에는 비즈가 살지 않아요. 너무 잔잔한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실크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크 드레스로 두 벌을 했는데 또 추가로 가져가는 드레스도 아주 잔잔한 레이스를 한다 그러면 세 벌 다 실크 드레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소재도 조금 차별화를 주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입었을 때 활용도가 좋은 그런 드레스를 골라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벌이나 네 벌 정도 렌탈을 해가는 와중에 한 벌 정도는 상체가 아주 심플한 걸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방법이에요. 상체가 심플한 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어링을 되게 볼드한 걸 한다든지 뭐 부케나 이런 꽃을 되게 이렇게 얼굴까지 가까이 올려서 클로즈업을 좀 찍는다든지 뭐 베일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를 좀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소품이라든지 뭐 긴팔이나 반팔이나 이런 걸로 조금 소품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좀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벌 정도는 조금 상체가 심플한 걸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앞에 1번, 2번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세요? 촬영에 더 예쁜 거를 골라야 한다는 거가 뭔가 막연하다. 상체가 좀 심플하다는 게 뭐 아예 장식이 없어야 된다는 걸까? 뭔가 애매하다. 이런 느낌 드시죠? 세 번째, 잘 모르실 때에는 화보를 많이 찍어본 드레스샵의 전문가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주시면 좋아요. 드레스샵에 화보 많이 찍고 화보만 찍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촬영 드레스 골라서 나가고 그 촬영 드레스 골랐던 신부님들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해가지고 막 올리니까 아 우리 드레스가 요렇게 나갔을 때 요렇게 찍히는구나. 가장 잘 아는 거는 그래도 그 드레스샵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 체형에 맞춰서 취향도 고려해서 신부님이 사진 찍는 스튜디오에 맞춰서 잘 픽해서 입혀주시는 건데 그 중에서는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예쁜지 진짜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에는 과감하게 실장님이 골라주세요. 플래너님이 권해주시는 걸로 전문가의 말을 더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이게 더 난가? 이게 더 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전문가들이 말하니까 하고 가져가셨다면 촬영이 끝나고 셀렉팅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게 사진에 더 잘 나오네 왜 이거 하라 그랬는지 알겠다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신 분들 많으시고, 물론 여기서 드레스샵이 경력이 너무너무 없어 보이는 굉장히 젊은 실장님들, 막 이제 신입 시절을 아직 못 벗어나신 분이 막 이렇게 해주시는 샵 말고 베테랑인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전문가랑 같이 PT 진행을 할 때, 그때는 조금 전적으로 의지하셔도 촬영에는 특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번째, 친구분들 요새 이제 많이 모시고, 원래도 친구분들 많이 모시고 싶어 하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 친구도 가도 돼요? 친구랑 같이 가도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참고로 아직까지는 신랑 신부님, 웨딩 플래너, 그리고 딱 한 명 더, 이렇게 총 4명, 총 4인 인원 제한은 아직까지는 있어요. 풀린샵은 아직은 없거든요. 드레스샵은 굉장히 방어적으로 코로나를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한 명의 친구라도 올 수 있으니까, 어떤 친구가 와야 돼요? 나는 신랑 대신 친구를 데리고 올 거예요.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텐데, 본식 드레스보다 특히 촬영 드레스 고를 때는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보가 진행이 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 영상에서도 좀 들었고, 드레스 투어하는 동안에도 플래너한테 또 들었고, 플래너가 또 이러저렇게 고르는 거다라고 안내도 해주고 하면 대충 숙지하고 계신데, 내 친구 중에 옷 너무 잘 입는 친구 있어가지고 같이 가자, 골라줘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런 지식이 전무하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 취향에 의해서만 드레스를 고르고, 본식 드레스였을 때 더 좋을 만한 기준으로 드레스를 고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옷을 잘 입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촬영 드레스를 골라본 경험이 전무하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혹시 자기 주장도 좀 세다라고 하면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용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촬영 드레스 고를 때 친구를 꼭 데려가고 싶다, 어떤 친구를 데려가야 되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차라리 촬영 드레스라는 항목은 조금 더 전문가한테 의지하시고, 좀 이렇게 촬영 드레스 고를 때 사진 찍을 수 있거든요. 사진도 더 열심히 찍어주고, 사진을 찍으니까 내 표정도 좀 잘 나올 수 있게, 와 우쭈쭈 막 이렇게 막 리액션도 너무 예쁘다 해줄 수 있는 좀 활발한 그런 성향의 친구분을 모시고 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5번째, 촬영 드레스 고를 때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비즈가 너무 좋아서 비즈에 부인에게 티아라 높은 거 쓸 거야. 나는 실크가 너무 좋아서 꼭 미카도 실크에 쫙 떨어지는 깔끔하고 청순한 드레스 입을 거야. 뭐 이런 거가 좀 확고하신 분이라면 그 라인은 딱 피해서, 취향 때문에 또 그런 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피해서 조금 다른 분위기의 드레스를 골라주시는 게, 나중에 웨딩 드레스를 입은 내 사진을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다채로운 이미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촬영 드레스를 잘 고르기 위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우선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은 실질적인 이미지가 많은 매체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고른 드레스샵을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면 실제로 그 드레스를 입고 촬영을 하신 여러 신부님들의 사진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사진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다 보면 내가 고른 드레스샵의 오피셜 계정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 오피셜 계정에 들어가면 촬영 드레스라든지 본식 드레스, 신상, 신부님들이 입고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들을 또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미리 보시면서 내 취향상 요거는 꼭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2번째, 내가 결정한 스튜디오도 인스타그램 오피셜 계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스튜디오 들어가셔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이미지 보시고, 이 배경에서는 요런 질감의 드레스를 하는 게 더 예뻐 보이네 라는 본인의 취향을 좀 찾아서 그런 느낌도 좀 생각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3번째, 요거는 뭐 약간 진짜 나 웨딩드레스 너무 잘하고 싶고 웨딩 사진 잘 찍고 싶은데 너무 우리나라에서 신부들이 다 하는 유행 같은 걸 따라가고 싶지는 않아,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잠깐 동안이라도 핀터레스트라는 그 어플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좀 세계적으로 다양한 웨딩 이미지들을 많이 찾아보다 보면 웨딩 헤어도 조금 특별한 느낌 볼 수 있고, 드레스나 부케 이미지 같은 경우도 너무 흔하지 않은 느낌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봐두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네 번째, 촬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핸드폰 배터리 빵빵하게 많이 채워가시고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거 있으시면 그것도 가져가셔도 좋아요. 그러나 웨딩드레스 샵에는 가봉 스냅이라는 상품, 아예 돈을 유료로 지급하고 찍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커다란 DSLR 카메라 같은 거는 반입이 안 되기도 해요. 샵마다 조금 다르지만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러리스 카메라까지가 좀 자유롭게 촬영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팁으로 알려드리면, 사진도 좋은데 영상 많이 찍어 두시면 나중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왕이면 인스타그램 이렇게 찾으시는 동안에 요것도 찾으시면 좋아요. 다섯 번째, 하고 싶은 액세서리, 하고 싶은 볼레로라고 해서 어깨가 아예 없는 튜브탑 드레스인데 긴 팔로, 반팔로, 오프숄더로 이렇게 변형이 되거든요. 이런 소품 같은 것도 그 인스타그램 많이 보다 보면, 아, 요 볼레로구나, 요거 아까 저 드레스에도 있었는데 이 상체가 이 드레스에도 있네, 이거 이런 느낌 하고 싶다 라고 캡처해 오시면, 뭐 이어링 같은 게 너무 마음에 든다든지, 베일, 숏베일 이런 거 예쁘네,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라든지 준비해 오시면 더 후회 없이 렌트하실 수 있도록 챙겨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촬영 드레스 고르는 방법, 촬영 드레스 고르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촬영 드레스의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내용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웨딩 드레스 말고 촬영 드레스는 비즈가 사진에 잘 나오지 않는다라든지, 스커트 폭 같은 경우는 풍성한 드레스를 앉아있는 자세를 주로 찍는다든지, 한 벌 정도는 뒤에 백라인이 예쁘게 싹 드러나는 실루엣의 드레스를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꼭 챙겨놓아야 할 수칙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숙지하고 가지 않으셔도 드레스샵에서 이런 룰들을 챙겨가면서 신부님을 골라드리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가볍게 그냥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준비하라는 거 다 준비하지 않아도 전문가들 좋은 샵만 잘 선택하셨다면 만족스러운 촬영 드레스 다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 투어가 중요하고 좋은 드레스 샵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럼 오늘 촬영 드레스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중요한 대망의 본식 드레스 고르기에 대한 이모저모에 대해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성장하는 결혼에 도움이 되는 쏠쏠한 지식과 정보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